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정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대선토론위원회 CDP가 TV토론회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첫 번째 대선토론회에서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혹평이 이어진 뒤 내려진 결정입니다. 대선토론위원회는 토론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토론위원회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게임 중간에 골대를 움직이고 규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토론 형식 변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제1차 대선 토론회가 진행되는 98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의 질문이나 상대 후보의 발언에 71회, 바이든 후보는 22회 각각 방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선 TV 토론회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했던 단기 예산안이 상원과 대통령 서명을 통과하며 연방정부는 일시 업무 중지, 일명 셧다운을 피해갔습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오늘인 1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단기 예산안은 12월 11일까지의 예산을 제공합니다. 예산 규모는 지난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 조지아의 경제 재개 지침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11월 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경제 재개 지침의 경우 기존 지침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식당이나 바 근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24시간 이상 무증상의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침상으로는 3일간 무증상을 보여야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또한 호프나 젤밀러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SAT 혹은 ACT 성적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새로운 경제재개 지침은 10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내의 사전투표가 불과 몇 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몇몇 투표 관계자들은 투표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시민들과 투표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내의 투표소에서는 투표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풀턴 카운티와 더불어 헨리, 더글라스, 클레이튼, 그리고 락데일 카운티 또한 투표 관계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체로키와 펄린 카운티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주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많은 카운티들은 투표소에 마스크 없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고 실내 인원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이 84만 건을 기록하며 2주 만에 감소세에 들어갔습니다. 2주 전에는 87만 건을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규 신청은 5주 연속 100만 건 이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4배 가까이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전히 실업수당 신청자가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즈니, 골드만삭스 등의 대기업도 대규모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98만 명 줄어들어 11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경기 부양 협상이 어제도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최근 며칠 사이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며 협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이 작성한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표결을 어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한편 항공사의 대규모 인원 감축을 막은 정책이 어제인 30일 만료된 만큼 대규모 인원 감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 측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원 감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내일 2일부터 실시 예정이던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은 이민 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민 당국이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이전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이민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포스트 시즌 첫 시리즈에서 1차전과 2차전 모두 패배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1차전이 아닌 2차전에 출전하게 된 류현진 선수는 1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려 7실점을 기록하며 2회에 강판되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시리즈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템파베이는 이제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디비전 시리즈를 치룰 예정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도 선발로 출전하여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정규 시즌에 비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드를 지켜내며 본인의 첫 미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어제 열린 1차전에서 규정 이닝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해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13회 말 1사 1삼루에서 프리먼이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2021-2022 학년도 대학 학자금 보조 FAFSA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을 지방하는 학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교육부의 FAFSA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되도록 빨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류 미비나 마감일을 놓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은 7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